자, 수열의 기납적 정의를 할 차례입니다. 기납적 정의란 뭐냐? 그러면 수열의 기납적 정의를 왜 하냐? 하는 이유도 있고, 해야 될 만한 이유도 있습니다. 자, 기납적 정의는 일단은 뭐냐면, 수열은 일반항을 구체적으로 식으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우리 일반항을 주면서 첫 번째 n에다 1 넣으면 2 넣으면 3 넣으면 이렇게 각각의 항을 써서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웃하는 항들의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n번째 있는 항과 그 다음에 나오는 n 플러스 1번째 항이죠. 그렇죠? 두 항의 관계식으로도 정의를 합니다. 수열은. 반드시 정의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대신 첫째 항을 알려주셔야 돼요. 첫째 항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첫째 항을 안다는 얘기는 이웃하는 두 항의 관계가 있으니까 A1과 A2의 관계도 존재하겠죠. 그쵸? 그럼 A1을 아니까 A2도 찾을 수 있겠네. 관계식이 존재하니까. 그럼 A2 찾았어? 그럼 A2와 A3의 관계로 또 A3도 찾겠네. A3와 A4의 관계로 A4도 찾고요. 맞죠? 그러면은 A1을 알면서 그걸로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들을 각각을 다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아요? 자, 그러면 귀납적으로 정의가 돼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수열을 그냥 나열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얘도 원래 이렇게 시끄러웠나? 오늘 저 친구부터 다 시끄러운 것 같지? 왜 기계들이? 자, 얘기를 해줄 게 있는데, 자,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야. 야, 수열이 있어. 1, 3, 5, 땡땡땡. 이렇게 가죠? 그럼 너네한테 물어봐. 이거 등차 수열 아니야? 그냥 수열이야? 그냥 수열이라고 해. 다음 항은 뭐죠? 5 다음에 오는 항.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그러면 틀려요. 갑자기? 분명히 규칙 2씩 늘어나는 것 같은데? 잘 봐. 관계식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n-1, n-2, n-3, 2n-1. 1 넣어봐. 1 나와, 안 나와? 나오죠.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고, 2 넣으면 5 나오고요. 3 나오고요. 3 넣으면 5 나오죠. 4 넣으면 7 나오니? 안 나오지. 그러니까 이것만 두고서 생각했을 때는 반드시 다음에 나오는 항은 7이다 라고 말을 하면은 오류가 생기죠. 그럼 너네가 그 앞에서는 왜 선생님 앞에서는 왜 5 다음 맨날 7 나와서 7 썼는데 다 됐잖아요. 왜 그랬어? 그때는 등차수열이라고 꼭 말을 했잖아요. 등차수열이라는 말이 뭐야? 일정한 차이를 가져야 한다라는 말을 이 단어 안에 녹여낸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다음에도 당연히 그 일정한 차이가 2라는 걸 찾아냈으니까 그 다음도 2가 늘어나야 된다가 맞아요. 근데 선생님 방금까지 뭐라 그랬어? 우리는 이게 그냥 수열이라 그랬죠. 맞지? 그러면 그냥 수열일 때는 그 관계의 식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다음에 항은 4를 넣었을 때 1, 2, 3 6에다가 7 더하니까 13이 나오네. 전혀 다른 값이 나오죠. 그래서 정확히 관계식을 정의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수열은 반드시 다음에
이 나열만 보고서 이거 나올 거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방법과 일반항으로 정의하는 방법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일반항으로 정의해 준 거고요. 됐어요? 이번에는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를 해주는 거고, 그래서 그 이웃하는 두 항 또는 이웃하는 세 항의 관계도 귀납법입니다. 됐어요? 귀납적 정의입니다. 귀납적 정의. 귀납법이랍니다. 그래서 귀납적 정의라는 거는 무조건 두 개로만 나타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연속하는 세 항의 관계에서도 나타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an 플러스 2. 이런 세 항의 연속된 관계를 가지고도 나타낼 수 있어요. 그 대신 이때는 A1과 A2를 두 개를 정의해 줘야 돼요. 얘는 첫째 항만 알면 1일 때 2니까 A1을 알면 A2를 알고, A2를 알면 A3 알고, A3 알면 A4를 알고 다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A1과 A2를 알아야 A3를 찾을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두 개의 항을 알려줘야 된다, 이때는. 그러니까 귀납적 정의는 반드시 연속하는 두 항만 가지고 나타내지는 않는다. 그래서 세 개의 항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됐죠? 그래서 이거를 관계식으로 정의하는 걸 귀납적 정의라고 하고, 그 관계식을 우린 점화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좋은 소식 하나는, 너희는 점화식이 별로 없습니다. 선생님이 한 10년 전까지, 아니 10년 전인가? 그때? 10년 전까지만 해도 아직도 그 자료가 선생님이 컴퓨터에 있는데, 점화식 프린트를 한 번 주죠? 점화식 프린트가 한 15장 돼요. 양면으로. 점화식이 굉장히 많았어요. 진짜 5만 개 됐어요. PQ꼴, 뭐 PQR꼴인데 PQR꼴이라 그래서 PQR 더하면 0이 되는 거, 0이 안 되는 거, 그리고 뭐 분수꼴, 뭐 해서 진짜 5만 점화식을 다 갖다 놓잖아. 그러면 예전에 그 점화식을 다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수열을 할 때 점화식에서 이제 머리가 터지는 거지. 도대체 뭔 점화식이 이렇게 많은데 각각의 점화식마다 푸는 방법도 각각 다 있어요. 근데 아마 너희가 하는 점화식은 첫 번째는 등차 등비 두 개랑, 그리고 일단 조화수열은 어차피 교육과정이 없어서 안 쓸 거고요. 거기에 개차 수열이라는 게 있어. 그것도 이따 설명해 줄 거야. 개차 수열 있고, 선생님이 그냥 강제로 이름 붙여서 만든 개비 수열이라는 말이 있어. 물론 그런 이름은 없어요 원래. 근데 그거를 선생님은 그냥 개비 수열처럼 생각해서 이라고 생각하고 풀면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그렇게 두고, 사실 걔도 그냥 개차 수열의 일종인데, 걔는 이제 곱한 거라서 갭이라고 말하는 거, 더한 거를 개차라고 말하는 건데, 그거는 이따 점화식 때 하고, 그리고 아마 문제집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뭐 센이나 이런 데는 보니까 PQ꼴 정도는 있더라고요. PQ꼴 정도는 있더라고요. PQ꼴 아니면 분수까지는 본 것 같아. 그래서 많게는 6개 정도면은 너희가 시중에 나오는 문제집에서 못 풀만한 점화식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6개 정도? 굉장히 단순하죠. 근데 그 와중에서도 아까 말했던 등차, 등비, 개차, 그리고 갭이 이 4개 외에는 잘 나오지도 않아요, 시험에.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아서 사실 점화식이 예전만치 너희를 괴롭히는 단어는 아닐 거다. 그래서 수열을 정의할 땐 반드시 첫째 항이 주어지지 않으면 연속하는 항의 관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를 구할 수 없다. 그럼 아까 두 항의 관계에서는 이제
두 개의 항, 첫째 항과 둘째 항이 주어져야겠죠, 당연히. 됐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기납적 정의는 뭐냐? 우리 이거 선생님 그래서 등차 수열할 때 이거 중요하다고 외워놓으라고 했어요. 기억나지? n 플러스 1번째에서 n을 빼면은 뭐다? 어떤 상수항, 상수가 된다. 점화식 때 할 거라 그랬잖아요. 기납법 때 할 거라 그랬죠. 그 다음 얘도 두 이웃항의 수의 차, 요거죠, 요거. 등차 중항을 이용한 거지. 가운데 거의 2배는 두 항의 합과 같다. 얘가 항 3개로씩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점화식은 두 종류가 있는 거야. 항 3개로 만드는 것도 있고요. 항 2개로 만드는 것도 있고요. 등비수열도 똑같아요. 등비수열은 두 항의 관계, 두 항의 비를 구했더니 R로 일정하더라. 또 가운데 항을 제곱했더니 그 전에 있던 항과 그 다음에 나오는 항의 곱과 같더라. 이게 등비수열의 점화식입니다.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면 아, 얘 등비수열이야, 등차수열이야. 점화식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야. 등차수열이구나, 등비수열이구나. 이렇게. 됐어요? 또 먹어, 또. 할 말이 없다. 참. 아니야, 잘 먹으면 좋은 거지. 자, 이제는 요런 거야. 뭐냐면 404페이지에 요거의 이름이 개차수열입니다. 이거의 이름이 개차수열입니다. 자, 개차수열은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데요. 선생님은 일반적으로 개차수열은 풀이를 외워놓고 하시는 것도 좋아요. 빠르거든. 이게 풀이를 외우면은 빠릅니다. 개차수열인 것만 알면 빨라요. 많이 빨라요. 그래서 사실 풀이를 외워놓고 하는 거를 더 선호해요. 예전부터 개차수열 할 때는 다 외워 이랬단 말이야. 물론 그렇다고 이유를 안 알려주진 않아요. 이유도 알려줘요. 알려주는데 그 과정을 쓰는 것조차도 시간을 잡아먹고, 안 그래도 점화식 예전에는 진짜 아까 말했잖아. 할 거 더럽게 많아가지고 여기서도 시간 잡아먹으면 점화식 문제 진짜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문제 시간 다 갉아먹는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울 수 있으면 빠르게 외우고 해야죠. 해결해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워서 하기도 했는데 요새는 뭐 그렇게 심지어 개차수열도 뭐 잘 안 내는 추세인데 개차수열도 잘 안 내는 추세인데 뭐 나오면은 방법만 알면 풀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그거를 적용을 시켰을 때는 어떻게 외우는지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잘 봐. 개차수열은 뭐냐 그러면 개차수열은 이런 겁니다. 여기에 일단 개차수열 여기 없잖아. 자, 이런 겁니다. 1, 2, 4, 7, 11 이렇게 가는 수열이야. 뭘까? 뭘까요? 공차가 1씩 증가한다? 이걸 공차라고 표현하진 않죠. 공차라는 말 자체는 공통적인 차이만을 우린 공차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연속하는 두 항의 차이를 보니까 연속하는 두 항의 차이를 봤어. 근데 그 연속하는 두 항의 차이를 다시 내가 수열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수열이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맞죠? 자, 무슨 말이냐? 여기서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등차 수열만 개차 수열이 아니야. 얘도 개차 수열이야. 자, 1, 잠깐만, 2, 4, 8, 잠깐만, 1, 2, 4, 8, 16 더하면 32. 얘도 개차 수열입니다. 여기를 보면 수열이 어떻게 돼? 등비 수열이죠.
이씨 곱해지는 거잖아. 맞아요? 맞아요? 물론 여기 이렇게 보면은 얘가 이씨 곱해지니까 너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3, 4, 6, 10, 18, 34 이렇게 가는 수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에는 규칙성이 어떻게 보이는지 없지만 그거의 차이를 봤더니 요 둘의 차이가 어떤 수열을 이룰 때야. 그러니까 이게 개차 하니까 이 차이가 등차 수열을 이뤄야지만 개차 수열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던지는 애들이 많아요. 아니야. 그냥 둘의 이웃하는 두 항의 차이를 수열처럼 나열했더니 걔가 어떤 수열을 이루더라. 수열을 이루더라.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나 등비처럼 어떤 수열을 이루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수열을 개차 수열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이 개차 수열은 도대체 어떻게 구하냐? 어쨌든 결국은 얘네들도 일반항을 찾아야 100번째 항이 뭐고 1000번째 항이 뭐고 50번째 항이 뭐고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핵심은 그거죠. 왜냐면은 야 연속하는 두 항의 관계를 알려줬어요. 이거래. 봐봐. 야 봐봐. 너네 an 플러스 1은 야 an에다가 n 플러스 1을 더하면은 an 플러스 1이야. 그래놓고 100번째 항 구하래. 그리고 A1은 알려줄게. 그래. 불쌍하니까 A1도 알려줄게. 2야. 그럼 100번째 항 찾아, 이제. 그래서 너네가 그 인터넷으로만 보던 짤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1 넣으면은 A1 플러스 2는 A2. 그러면 2니까 이제 4. 이제 시작이죠. A2 플러스 2는, 2 넣으면은 3은 A4. 3이죠. 뭐하니? 그쵸? 그래 놓고, 좋아, 얘 4, 넣자, 7. 그 다음 또 찾아. 이걸 100번째까지 하고 있어. 뭔 말인지 알겠죠? 그 짤이 이런 데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수열에서 특정 문제들은 이거 나열해서 쭉 써나가는 게 더 빠릅니다. 어떤 문제들은. 그래서 선생님, 옛날 이제 문과 애들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에 점화식이 진짜 자주 나왔거든요. 문과 같은 경우는. 점화식 할 때, 야, 이거는 그냥 나열해서 찾아. 이게 더 빨라.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수능 볼 때도 애들 그거 나열해서 찾습니다. 왜? 그게 시간 단축 더 잘 되거든. 그거를 공식화해서 바꾸고, 뭐 어떻게 하고, 식을 써가서 만들어내서 결과를 AN을 찾고, 그걸 가지고서 N에다가 몇을 집어넣어 찾는다. 그 과정이 더 오래 걸리거든요. AN을 찾으면 그 다음에 대입하는 건 더 빠르죠, 당연히. 근데 AN을 찾기까지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들도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분명히 나열하는 게 나옵니다. 나열해서 찾는 게. 아마 그 중에 대표적인 이름 중에 하나가 피보나치 수열이거든요. 피보나치 수열이 그 중에 대표적인 아입니다. 그래서 피보나치는 나오면 보통 나열해서 찾지 절대로 그걸로 일반항을 찾진 않아요. 자, 그러면 이 개차 수열은 어떻게 구하냐? 개차 수열을 구하는 팁이 있어요. 뭐냐? 일단 결과는 외우시는 것도 되는데 개차 수열은 n번째 항에다가 어떤 n에 관한 식을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된다라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얘 an 찾는 방법 여기다 써두시면 외울 수 있어요.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K 이렇게 쓰시면 바로 일반항 찾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개차 수열할 때는 요거는 외워놓고 하게끔 많이 얘기해요. 요거 외워놓고 하게끔. 그러면 훨씬 편하거든. 왜 그런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우리가. 자, 왜 그러냐? n에다가 1부터 나열을 해보는 거야. 1부터 나열하면 A2는 A1 플러스 F1, A3는 A2 플러스 F2, A4는 A3 플러스 F3, 마지막에 n-1까지 넣어줍니다. AN은 AN-1, FN-1.
맞아요? 그래서 싹 다 더해주면 좌변, 우변, 좌변, 우변, 좌변, 우변 삭제 다 돼서 역시나 삭제하면 늘 좌우가 대칭이죠. 그쵸? 그래서 얘네들 다 더한 거 살아남고요. 얘가 살아남고 요 A1 살아있고요. 우변에. 그럼 우변을 잘 보시면 A1, F1 플러스 F2 플러스 F3 플러스 Fn-1죠? 이거를 시그마로 표현하면 요거네요.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해서 어디까지? n-1까지 넣은 거. 거기다가 A1을 더하면 AN이다 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외우게끔 시키기도 합니다. 개차수열 같은 경우는. 됐어요? 됐어요? 근데 이 원리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원리도. 자, 왜 그러냐? 이 다음 거를 보면 이거를 선생님이 나름 그냥 이름을 붙여서 이해하기 쉽게 개비수열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뭐냐? 자, 개차수열이라는 건 어떤 n에 관한 식을 더한 거죠. 맞죠? 개비수열은 n에 관한 식을 곱한 겁니다. 우리가 전에 있던 항에다가 뭔가 곱하면 등비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얘도 n에 관한 식을 곱한 걸 n에 관한 식을 곱한 걸 등비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아까 n에 관한 식을 더한 걸 개차. 그래서 선생님이 n에 관한 식을 곱한 걸 개비 이렇게 부르는데 다행인 건 요 n에 관한 식의 특징이 존재하는데요. 대부분 분수, 지수 이런 형태로 나와요. 왜 그런지 볼게요. 잘 봐. 얘도 원리는 아까랑 똑같아. 개차수열 어떻게 했어? 1부터 1, 2, 3, 4, 5, 6, 7, 8 해서 n-1까지 대입하고 더했죠? 그럼 얘는 1부터 똑같이 대입 다 하고 n-1까지 대입하고 곱하시면 돼요. 됐어요? 됐어요? 자, 1부터 넣어. A2는 A1에다 F1 곱하고 A3는 A2에다 F2 곱하고요. A4는 A3에다 F3 곱하고요. 맞죠? 마이너스 n 마지막 n-1을 넣으면 AN은 AN-1에다 FN-1이니까 다 곱하면 좌변에는 A2, 우변에 A2 약분돼서 없어지겠죠. 좌변, 우변에 A3 없어질 거고 A4 없어질 거고 AN-까지 다 없어지겠네. 그러면 AN은 A1에다가 F1, F2, F3, Fn까지 n-까지 곱하는 거야. 맞죠? 근데 너네 이거 곱하는 거 계산할 수 있어? 그걸 계산할 수 있는 애들이 분수! 예를 들면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 쭉 가는 거. 약분. 그렇죠? 그래서 분수 형태. 첫 번째. 지수. A의 1제곱, A의 2제곱, A의 3제곱 곱하는 거. 지수끼리 더하는 걸로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구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지수 형태. 또 하나 더 있어요. 깜빡했네. 로그. 미쳐버릴 것 같지 이제 또. 분명히 갑자기 대수를 했는데 로그도 왜 튀어나오고 있고. 자, 로그 이거잖아. 로그 2의 3 곱하기 로그 3의 4 곱하기 로그 4의 5. 이 분수로 바꾸는 거 선생님은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했어. 그냥 약분. 그쵸? 그래서 로그 2에 여기 마지막 나온 게 뭐 로그 87에 아니지 80이 아니라 127에 128 뭐 이렇게 되면 얘 약분돼서 여기 128 이렇게 남는다. 그래서 계산할 수 있게끔. 그래서 로그 형태. 여기는 다행히 요 정도 안에서만 해결을 하게끔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저거 안 나오면 어떡해요? 그러면 저거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안 나오면 A 이 항 번호 있죠? 번호가 작은 걸 줍니다. 무조건 작은 거 줘요. 왜? 나열해서 계산하라고. 이해됐어요? 나열해서 그냥 계산해. 이거야.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A7, 막 A6, A10. 선생님이 그래서 어디까지 하라 그랬냐면 보통 야 A15 안 넘어가면 나열해. 15 이하면 솔직히 자신이 좀 본인이 빠르게 나열할 수 있다. 20까지도 나열해도 됩니다. A20까지는 그냥 나열하는 게 더 빨라요. 괜히 그걸 어떻게 찾는지 무슨 수열인지 고민하고 그럴 시간에 야 빨리 1부터 써서 나열해봐 빨리빨리. 그러면 더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왜? 몇 개 안 되거든. 보통 10도 잘 안 넘어가요. 그래서 나열해서 찾는 형태고 얘는 곱해서 쓰는 거다. 그래서 이 FN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너희가 할 수 있는 형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정해져 있어요. 지수, 로그 또는 분수. 이 세 가지 형태로 거의 정형화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 대부분 해결하게끔 나옵니다. 그 안에서. 됐어요? 됐어요? 한번 보시면 이따가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 나올 거예요. 자, 귀납도 정의를 보시면, 자, 이거야. 연속하는 두 항의 차이가 마이너스 4래요. 어떤 값으로 일정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야? 아, 얘는 등차 수열이야. 라고 해준 거예요. 이걸 찾아주면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등차 수열 문제 푸시면 돼요. 공차가 뭐? 마이너스 4. 첫째 항이 뭐? 60. 그럼 A는 공차 N 마이너스 4에다 뭘 해야 60이 돼? 플러스 64. 맞죠? 네. 그럼 끝났죠. 얘가 24가 되는 값을 찾고 싶어? 그럼 찾아. 5네요? 아니다. 10인가? 10이죠? 그래서 10이다. 됐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보고 등차인지 등비인지 확실하게 알아낼 수 있으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 등비 수열이죠? 등비 뭐? 2씩 곱해지는 거잖아? 그쵸? 그럼 공비가 뭐? 2. 공비 2니까 아 첫째 항 4 곱하기 2의 n-1제곱이 an이다. 그게 1024? 그러면 9인가요? n? 맞을걸? 2의 n 플러스 2제곱 1제곱이니까 1024는 10제곱이죠. 그쵸? 그래서 9번째 항이 1024네.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됐죠? 그래서 등차 등비는 귀납적 정의를 보고 등차인지 등비인지 확실하게 아셔야 돼, 너희가. 그래야 더 빨리 풀 수 있어요. 그게 더 빨리 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등차 등비는 꼭 두 가지 형태밖에 없어요. 등차 등비 두 항의 차이가 어떤 값으로 일정하다. 상수항이 나오는 거죠. 상수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곱이 어떤 비율, 두 항의 비율이 어떤 상수로 일정하다. 됐죠? 그리고 나서 자 항을 나열해서 이거 더하는 거죠. n에 관한 식이잖아. 그치? 개차수열이야. 그래서 아까 외운 대로 바로 쓰잖아. A에는 A1 2잖아. 2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요거 K로 바꿔서 그냥 넣으시면 돼요. 끝이야. 요렇게. 됐어요? 됐어요? 이게 개차수열이었잖아. 이렇게 하면 훨씬 편하다고 그랬죠. 그럼 요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아, 지난 시간에 시그마 이거 겨우 해놓고 이제 다시 하는데 이거 또 나오네. 바로 나오네. 그쵸? 이거 어떻게 분분수 분리? 2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빼면 어차피 1이니까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그러면 2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마지막에 n-1 넣는 거니까 n-1분의 1 마이너스 n분의 1. 그래서 없어질 거 다 삭제해주면 2 플러스 1 마이너스 n분의 1. 그래서 3 마이너스 n분의 1이 얘의 일반항이다. 이렇게 찾는 거야. 근데 이걸 안 하면 아까 풀이 공식 1부터 나열해라. A2는 자 나열할 때도 팁이 있어요. 나열할 때 나 암산 잘해요 라고 자랑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써요. 계산하지 마. 계산하잖아? 규칙 뭔지 못 찾아요. 본인이 뭔지 못 찾아요. 계산하지 마, 제발. 알았지? A3는 A2 플러스 2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거를 분리해 줘야 돼. A1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랑 같고요. 얘는 A2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거랑 포인트 같죠? 문제여가지고 77번 좀 먼저 맞아요? 해주면 좋아. 그래서 부분수를 얘를 먼저 분리해 놓고 대입하시면 해봤다가 안 되면 말하고 설명할 테니까. 부분수를 분리해 놓고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A4는 A3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쭉 해서 A의 n-1 An은 A의 n-1 플러스 n-1분의 1 마이너스 n분의 1 이렇게 해서 싹 다 더해라. 맞죠? 더해라. 그러면 없어질 거 없어지고 여기 다 없어지고 그러면은 AN은 A1 플러스 이거 다 더하는 거니까 없어지고 없어지고 없어져서 1 마이너스 n분의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차수열을 모른다고 하면은 이렇게 풀어야 되고요. 개차수열의 식을 알고 있다, 내가 일반항의 식을 알고 있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이거는 강요 안 합니다. 본인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나한테 질문을 하면은 난 이렇게 풀어줄 거고요. 왜냐면 이거 쓰기 너무 힘들거든. 너무 힘들거든.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선택권이 없다. 2번은 공식이 없기 때문에 나열을 해라. 미안한데 이런 공식은 나도 아직까지 고민을 해보고 있지만 공식화 시켜서 써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나열을 해라. 2번 A2는 A 2분의 1 A1 A3는 3분의 2 A2 A4는 4분의 3 A3 쭉 해서 n-1까지 넣는 거니까 AN은 n분의 n-1 A n-1 그래서 좌우를 싹 다 곱해주면 약분 그쵸? 그쵸? 그러면 왼쪽에 남는 거는 AN은 A1부터 쓸게요. A1 곱하기 2분의 1 3분의 1 3분의 2 4분의 3 n분의 n-1 그쵸? 그래서 삭제 됐죠? 그러니까 A1 곱하기 n분의 1 됐나요? 그럼 일반항 찾았네. A10 구하시오. 아까 말했잖아. A10밖에 안 될 거라고. 근데 얘는 개차수 이거 정도는 그냥 이걸로 찾는 게 더 좋긴 합니다. 그래서 A10은 A1 곱하기 10분의 1. 근데 A1이 뭐? 5. 그래서 2분의 1.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지. 됐나요? 요게 개비수열이라고 말을 하는 건데 사실 얘는 공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름도 붙지 원래 않아요. 그냥 이렇게 알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하는 거긴 해. 내 맘대로 붙인 거야.
개비수율 어딨어? 세상에. 자, 이번에는 갑자기 연속하는 두 항의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SN이 중간에 더. 그쵸? SN이 들어있을 때는 딱 하나입니다. SN이 있을 때 SN과 AN을 관계를 찾는 거야. 그럼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할까? 야! 목 부러지겠어. SN으로 AN을 찾을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 ESN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다가 n-1을 대입하세요. ESN-1은 AN-3 이렇게. 그럼 이제 눈치채신 분들은 감 오시죠? 뭐 할 것 같아? 빼겠죠? 왜? 빼는 순간 뭐가 되니까? 여기가 EAN이 되니까. SN에서 SN-을 빼는 거니까 AN이잖아. 그러니까 AN 플러스 1 이거 없어지고 마이너스 AN. 맞아요? 그러면 이항하면은 AN 플러스 1은 3AN이네. 이거 뭐야? 등비수열이죠. AN에다 3 곱하니까 다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등비수열을 이따위로 주는 거지. 이제.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SN이 들어가 있으면 다른 고민하지 마. 무조건 SN-를 찾으세요. 그리고 빼. 그냥 SN에서 SN-1은 AN 이것만 활용하면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것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알았지? 그래서 선생님 시그마 할 때도 너네 맨날 계속 얘기했잖아.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제발 이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AK. 이거 AN이다. 왜? 얘가 SN이고 얘가 SN-1이니까. 맞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했어요. 이거 계속 강조했어요. 너네 이거 같은 거야, 같은 거야, 같은 거야, 계속. 그치? 귀에 딱지가 들어간 계속 얘기할 거야, 이거. 왜냐면 진짜 이거 못 찾아서 못 푸는 문제 님 너무 많아. 학생들이. 자, 영역에 대해서 이제 나타내는 건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좀 찾는 과정이라, 사실 이 문제는 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영역 찾는 거, 이거 몇 개야? 하나, 두 개. 영역의 가장 최대 개수야. 여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4야. 최대 개수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여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7개야. 그쵸? 그럼 다음 영역을 어떻게 찾아? 자, 봐봐. 그럼 여기서부터 그냥 관계 찾으시면 돼. 2개 늘어났죠? 3개 늘어났죠? 그럼 그 다음 몇 개 늘어날 것 같아? 4개 늘어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관계식이 뭐냐?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어떻게 해야 얘가 될까? 이게 관계식이야. 맞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자, A1에다가 2를 더해야 다음 게 되고요. A2에다가 3을 더해야지 돼요. A3에다가는 4를 더해야 돼요. 그럼 AN에다가는 하나 큰 걸 더해야 되죠. N번보다 하나 큰 걸 더해야 되네. 맞죠? 이게 관계식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뭐 찾으래? A6 찾으래. 아까 말했잖아. 6 뭐 할 거야? 이거 개차수열로 찾을 거야? 하지 마. 그냥 A2, A1이 2인 거 알잖아요.
심지어 우리 이거 A3까지도 알려줬잖아, 문제에서. 그러면 그냥 바로 찾아. 야, A4는 7 플러스 4, 11. A5는 11 플러스 5, 4. 아니, 5다, 이거. 7 플러스 4. 맞지? 5. 16이고요. A6은 16 플러스 6. 22. 끝이야. 이렇게 찾아. 나열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그래서 이런 거는 나열해서 찾는 게 훨씬 더 시간을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거. 다음. 이거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건 너네 그것도 나와. 그 뭐더라? 농도. 표정 안 좋지? 농도 나오니까. 농도 기억도 안 나는데? 그래서 농도할 때 진짜 어려운 문제 그런 거 나와. 소금물이 있는데 거기에 몇 그램을 뺐다가 물을 몇 그램을 넣는다. 그리고 그러면 다음에 또 하면은 뭐 하면 또 몇 그램을 빼고 또 물을 몇 그램을 넣는다. 이걸 계속 반복한다. 이거거든요. 자, 이런 문제 식을 관계식 찾는 게 제일 핵심이거든. 쉽게 찾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잘 봐. n번째 항에 있는 물이 이미 AN이 있어. 나한테 물이 AN이 있어.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어떻게? 잘 봐요. 120리터가 들어있는 건 그냥 처음에 들어있는 물의 양이 120인 거야. 그쵸? 그러면 한 번에 일을 뭘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3분의 1을 퍼낸대. 그럼 남는 건 몇이야? 3분의 2 AN인 만큼 남아있죠, 현재 수조에.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얼마를 집어넣는데? 30리터를 넣는데, 그러면 다음 항에 물이 되는 거야. 다음 물이 되는 거야. 끝이야. 그리고 요게 우리가 말하는 PQ꼴의 점화식입니다. PQ꼴의 점화식입니다. 뭐냐면 AN 플러스 1에다가 PAN 플러스 Q의 형태로 표현된 거를 우리는 PQ꼴의 점화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근데 심지어 이 문제조차도 관계식만 구하고 끝이죠. 그거 가지고 일반항 찾아? 안 찾잖아. 일반항 찾을 수 있는데요. 단 PQ꼴을 배웠을 때만. 그럼 선생님 PQ꼴 안 배우고 이거 점화식 말고 관계식 말고 다른 거 찾는 거 몇 번째 항 찾는 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나와요. 어떤 거? A6 이런 거. 그럼 어떻게 하면 돼? A6 넣어보면 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네,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A1이 중요해요. 너네가 120리터 들어있었잖아요. 그리고 A1이 120이 아니야? 아니야. 한 번 빼고 30리터를 넣은 게 A1이야. 한 번을 한 게 A1이야. 이해됐어요? 내가 한 번 작업을 한 걸 우린 A1이라고 하는 거야. 됐죠? 됐죠? 그래서 첫째 항은 120에다가 3분의 2를 곱한 다음에 30을 더한 게 A1이다 이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A1만 주의하시면 돼요. 이거 A1 갖다 120 갖다 집어넣고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 이거는 A1만 주의하시면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PQ꼴은 문제마다 필요하면 알려드리긴 할 건데 PQ꼴은 이제 필요하면 알려드리긴 할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물론 2차 점화식 수업할 때는 이 PQ꼴 찾는 방법을 좀 쉽게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긴 하는데 그거 찾는 거야. 얘는 간단하게 어렵진 않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AN 플러스 1이랑 AN을 알파로 두면 알파는 3분의 2 알파 플러스 30 해가지고 이거 이항하면 3분의 1 알파는 30이니까 알파가 90이잖아. 그쵸? 그래서 어떻게 찾냐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90은 3분의 2 AN 마이너스 90. 요 두 개 요거랑 저거랑씩 같습니다. 실제로 전개해봐. 분배해보면 얘 마이너스 60이거든요. 얘 이항하면 90 되죠? 아, 30 되죠? 그러니까 쟤랑 얘랑 같아,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 치환하는 거야. bn 플러스 1, bn 3분의 2. 그럼 얘 무슨 수열이야? 이제? 등비 수열로 바뀌었죠? 그러면 bn 찾을 수 있어, 없어? 찾을 수 있죠? b1 곱하기 3분의 2의 n-1제곱이거든요? 근데 bn이 뭐였어? an-90이었잖아. 그래서 an-90이 이거야. 이거야. 그럼 우리 뭐 찾는 게 목적이야? an 찾는 게 목적 아니야? 요거 이항하시면 돼요. 그럼 an은 요거다. 이렇게 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알파를 두는 방식까지도 좀 알아두면 좋아서 요거는 뭐 나중에 할 때 또 더 자세하게 해드리긴 할 겁니다. 지금은 그냥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 문제집도 대부분 식 찾고 끝나는 경우가 더 많아서. 자, 얘는 뭔가 더럽죠. 그치? 이런 거 선생님이 수열이 좋은 점이 하나가 있다 그랬잖아. 뭐야? 모르면 뭐 해라? 모르면 나열해라. 몰라? 나열해봐. 모르겠어? 나열해봐. 계속 얘기하자. 자, A2는 n에다 1 넣는 거죠? 그쵸? 그러면 A1, 2A1이냐, A1 빼기 15냐를 구매해야 되는데, A1이 15보다 작죠? 현재. 그쵸? 그러면 여기다 넣는 거야. 그래서 A2는 2야. 맞죠? 자, 그럼 A1부터 좀 써주시는 게 좋아요. A1은 1이고요. A2는 2고요. A3는 여기다가 또 3 넣어봐. 2 넣어봐. 그러면 A2에서 A2가 15보다 작잖아요, 아직. 그러면은 여기다 넣는 거니까 4야. 맞죠? 그리고 한 번 더 A4는 n에다 3 넣는 거니까 A3에다가 2배 하는 거니까 8이고요. A5는 A4에다 2배 하는 거니까 16이야. 그럼 A6은 A5에다가 2배를 할지 15를 뺄지 생각해야 되는데 15보다 크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 넣는 거야. 그래서 15를 빼는 거야. 1이겠네. 대충 감아? 다음 뭐 나올 것 같아? 2 나오겠죠? 물론 내가 너무 티나게 옆에다 써서 그렇긴 한데. 아,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A7은 2, A3은 4, A4, 아니, 뭐하니나. 8은 4, A9는 8, A10은 16 이거죠. 그럼 50까지 더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몇 개씩 반복되는데? 5개씩. 그럼 이거 더한 게 몇 번 나와? 10번 나오는 거죠? 그쵸? 더하고 10 곱하세요. 이해됐어? 요게 귀납적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건데 사실 막상 풀어보니까 귀납적 정의는 별것도 없고 숫자만 오지게 나열하고 있고 그치? 그치? 숫자만 미친 듯이 나열해서 숫자 나열한 걸로 뭐 맨날 뭘 찾고 있으니 이게 점화식? 2단계? 근데 점화식에는 이렇게 나열하는 문제들도 들어있어요 원래. 나열하는 건 뭔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점점 없애는 것 같기도 하고 나열하면 풀리니까. 사실 얘도 똑같아요. 얘도 기껏 해봤자 A9랑 A12밖에 안 되죠. 그쵸? 그냥 찾아. A2는 여기다 2 넣으면은 A1, 1 넣으면 A1분의 10이랑 A1의 요거에다가 넣는 건데 A1이 현재 정수죠. 정수냐 아니냐로 보는 거잖아. 그쵸? 정수면 여기다 넣고 정수가 아니면 여기다 넣고. 그럼 정수 여기다 넣어? 10 넣었으니까 4네요. 맞죠? 그 다음 A3는 A1부터 써놔. 10인 거. A3는
자, 2 넣은 거니까 A2 정수니까 여기다 넣고, 그쵸? 그러면은 5-2분의 5. 그래서 2분의 몇이냐? 20? 아니, 20이 말이 안 되잖아. 2분의 5. 맞지? 맞죠? 자, 그 다음 A4는 정수가 아니니까 밑에다 넣겠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5 플러스 3. 2네요. 여기까지 뭐 규칙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이제 더 찾아야 돼. A5는 정수니까 위에다 넣어. 5-5니까 여기네요. 다시 A6은 정수니까 여기 넣으면 안 되는데? 아, 마이너스 2다. 어이. 그쵸? 여기서 그럼, 그래, 0이 나오면 말이 안 되지.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잖아? 그쵸? 마이너스 2 넣으면은 10이네요. 그쵸? 이제 규칙이 나오긴 하네. 그 다음 뭐 나올 것 같아? 4 나올 것 같아? 그럼 몇 개씩 반복돼? 4개씩 반복이죠? 그럼 끝났어. 1, 2, 3, 4, 5, 6, 7, 8, 9가 예. 아이고. 10, 11, 12. 맞죠? 이런 식으로. 됐나요? 뭔가 계속 나열하는 것밖에 없죠? 몇 문제 남았지? 계속 나열밖에 없네. 자, 이제 그만 나열하고 싶긴 한데. 자, 첫 장이 10, A1이 10, A2는 다시 짝수인 경우는 위에다가 홀수인 경우는 아래다가 그래서 5, A3는 홀수니까 아래 6, A4는 짝수니까 위에 3, A5는 홀수니까 아래 4. 뭔가 규칙이 잘 안 보이죠? 그럼 더해. A6은 짝수니까 위에 넣으면 4, 아니지 2. 그쵸? 그리고 A7은 짝수니까 아래 넣으면 3. 다시 A8은 홀수니까 위에 넣으면 아래 넣으면 4. 그랬을 때 둘이 더했을 때 3이 되는 최소값? 3이 되는 게 있어? 나 어디 계산 잘못했나? 짝수면 위에다가 넣는다. 5. 그래서 아래 넣으면 6. 위에 넣으면 3. 아래 넣으면 4. 위에 넣으면 2. 아래 넣으면 3. 아니지, 1이네. 짝수인데 왜 아래 넣었어? 그치? 말이 안 되네. 그리고 또 홀수니까 아래 넣으면 2. 맞아요? 그러면은 결국 A9는 다시 2는 위에다 넣으니까 1. 여기부터는 규칙이 생기네. 어떻게 돼? 2, 1, 2, 1, 2, 1. 여기까지는 규칙이 없는 애야. 그쵸? 그러면 둘이 연속하는 두 항이 3이 될 때가 언제야? 가장 빠를 때가 이때죠? 그쵸? 네. A6, A7을 더할 때. 그래서 최소값은 6이다. 이런 식으로. 됐죠? 다음. 마지막 나열이다. A8이 2고요. 모든 항이 30 이하의 자연수래요. 그쵸? 그쵸? 그랬을 때 A 뭘 구하는 게 목적이냐? A1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하래요. 그러면은 A1이
3의 배수일 때와 3의 배수가 아닐 때로 나눠서 써야 돼. A1이 3의 배수면 내가 두 가지로 나눴어야 돼. A1이 3의 배수면 K로 둘게요. 그쵸? 그러면 3의 배수가 아닐 때는 A1을 3K 플러스 1이랑 A1을 3K 플러스 2로 넣고 넣어야 돼요. 그래서 3의 배수인 경우는 아래다 넣는 거니까 A2는 K입니다. K. 그리고 A3는 K 플러스 4고요. 여기다 넣는 거 이거 3의 배수가 아니니까. 그쵸? 얘가 어떤 정수잖아. 그렇지?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서 찾아가야 돼. 그리고 나서 8까지 나열을 해보면 어떤 규칙이 나와서 8까지 나올 거야. 그걸 가지고 K 값을 찾는 거야. 그러면 요때 K 값, 요때 K 값, 요때 K 값을 찾으면 그 중에 가장 큰 값이 나오겠죠. 그게 최대값. 가장 작은 값이 나오겠죠. 그게 최소값. 그래서 얘는 실제로 모의고사 문제였을 건데? 모의고사 번호 안 써있나? 왜 잘렸지? 모의고사 번호는 써있진 않네요. 써있진 않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일일이 나눠서 해야 합니다. 나눠서. 그래서 3의 배수일 때와 아닐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아니면 A8부터 역으로 가도 되고요. A8에서 역으로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이냐? A8이 2잖아. 맞죠? 그럼 A7이 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야. 여기에다 넣어서 2가 되는 경우와 여기에 넣어서 2가 되는 경우.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2가 되는 경우는 A7이 되는 건 뭐야? 6이죠, 6. 맞아? 6이네. 그럼 3의 배수라서 여기다 넣는 거 맞죠? 그럼 얘 되는 거야. 근데 여기다 넣으려면은 마이너스 2죠? 3의 배수 아니죠? 넣어도 되죠? 네. 근데, 그쵸? 여기까지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3의 배수가 아닌 것까지는 되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요거를 찾아야죠. 30 이하의 자연수. 그러니까 역으로 가는 거야. 8을 기준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얘는 안 되고 얘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A6이 될 수 있는 거는 뭐냐? 여기다 뭘 넣어야 6이 돼? 2인 경우죠? 또는 여기다 넣은 거는 18인 경우죠? 그럼 이제 둘 다 되네. 자연수고 3의 배수 아래고 3의 배수 아니라서 위에고. 맞죠? 그럼 이렇게 가지치기로 가는 거야 이제. 이해됐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뭐가 편하냐고 물어보면 나는 얘가 편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일단 3의 배수로 둔다는 것 자체가 미지수가 들어가잖아요. 3K 이런 미지수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생기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는 역으로 나열해가면서 찾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 A1까지 찾아야 돼. 그래서 이거 풀이가 굉장히 복잡하긴 합니다. 이때 또 A5가 될 수 있는 것도 찾고 거기서 또 A4가 될 수 있는 것도 찾고 이 짓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마 여기서 또 A2가 될 수 있는 거, A5가 될 수 있는 거는 또 갈릴 거예요. 뭐 안 되는 거 몇 개 있겠죠. 분명히. A5가 되는 거. 2가 됐을 때 A5는 여기에 마이너스 2 또는 얘가 6이죠. 얘는 안 되네 또. 그쵸? 여기에서는 18이 되는 거는 위에는 14인 경우 아래는 이제 54인 경우 근데 또 30 이하라서 얘도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가지치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안 되는 애들이 분명히 생긴다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그냥 계속 가지치기 해가면서 A1까지 가면은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게 결정이 될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번에 할 거는 귀납법입니다. 귀납법, 수학적 귀납법. 수학적 귀납법이 뭐냐? 우리는 증명을 배운 적이 있어요. 공통수학 2에서 봤죠? 그래서 증명에서 배웠던 게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어? 증명해서 배웠던 것 중에 자, 증명에는 사실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증명에는 직접 증명,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겠어? 간접 증명이겠죠? 직접 증명의 대표적인 예는 그겁니다. 너네 곱셈 공식 같은 거. 야, a 플러스 b의 제곱이 왜 이거야? 왜 이거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여줘? 그냥 직접 전개해보면 되잖아. 맞죠? 야, 전개해봐. 직접 식을 그냥 풀어서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나왔어. 그래서 이거야. 이게 직접 증명하는 거야, 그냥 대놓고. 그러면 간접 증명이 너희가 배웠던 것 중에 있어요. 뭐가 있죠? 그게 뭐야? 귀납? 귀납은 지금 할 건데. 귀류. 귀류법에서 제일 대표적인 거 뭐야? 루트 2가 무리수다. 아니다. 유리수라고 해보자. 그랬더니 모순이 나오겠죠. 아, 그럼 애초에 가정이 잘못됐네. 그래서 찾는 거. 또 하나는 대우. 명제 참고짓을 못 찾으니까 대우를 찾아서 대우가 참이니까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n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이다. 그쵸? 대우법. 직접 못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걸 통해서 얘가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자, 생각해봐. 루트 2가 무리수인 걸 증명해야 돼. 직접 보여주려면 어떻게 증명해야 될까? 무리수의 뜻이 뭐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잖아요. 그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인 걸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 언제까지? 영원히. 직접 보여줄 수 있어? 못하잖아요. 못해요. 절대 못해요. 직접 못 보여주니까 그러면 유리수다라고 하는 게 귀류법이고요. 명제도 직접 못 보여주니까 야, 일단 대우를 찾아. 그럼 대우를 증명해봐. 그래서 대우가 참이네? 아, 그럼 이 명제도 참일 거야 라고 하는 게 대우를 통해서 명제를 증명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간접 증명이야. 그리고 말하는 세 번째 간접 증명법이 우리가 수열의 귀납법입니다. 이제 귀납법. 귀납법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그거야. 야, 수열에서 첫 번째 항이 1이고요. 두 번째 항이 3이고요. 세 번째 항이 5고요. 그랬을 때 1, 3, 5, 7, 9 해서 쭉 더해봤더니 홀수의 합인 n제곱이 됐대. 그럼 이걸 증명해보래. 그 증명을 하는 방법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증명을 할 수 없으니까 n이 뭐 100이든 1000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무엇이 되든 그냥 다 돼야지만 우리가 된다라고 직접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 그럼 그거를 n이 진짜 무한대까지 계속 보여줄 수 있어? 직접 못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야, n번째 항까지는 되면 된다라고 하면 그럼 그 n 플러스 1번째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야. 그러면 n번째까지 되니까 n 플러스 1번째도 되는 걸 확인했으면 n 플러스 1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첫 번째가 돼?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거까지 된다 그랬잖아. 그럼 두 번째까지 되는 거야. 증명이 됐으니까. 맞죠? 그러면 두 번째가 됐으니까 그 다음 세 번째도 되는 거네? 그럼 세 번째도 됐으니까 이제 네 번째도 되는 거네? 연속하는 게 계속 증명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걸 우리는 귀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자연수 n에 대하여 명제 Pn이 성립하는 걸 증명하려면 귀납법에선 항상 n이 1일 때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 바꿔놓으세요. n이 1이 아닐 때 n이 가장 처음 나오는 수일 때야. 그 중에 자연수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수는 1이기 때문에 1이라고 하는 거야. 됐어요?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n이 m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처음 나오는 수는 m인 거죠. 그래서 m일 때 먼저 증명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이게 첫 번째야.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를 하냐면, 야, n이 k일 때 명제가 성립한다고 해보자. 명제가 성립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언제를 증명하냐면 여기도 마찬가지. 요거를 바꿔놔야 돼요.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명제가 성립한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n이 k 다음 수 n이 k 다음 수일 때도 명제가 성립하는 걸 증명해내는 거야. 얘는 왜 k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자, k라는 자연수 다음에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자연수는 1씩 커지는 게 자연수잖아요. 그럼 k 다음에는 1이 커진 k 플러스 1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너네가 문제 헷갈릴 때 어떻게 내느냐면, 실제로 예전에 쌤에 문제 있던 문제인데, 난이도 하야. 제일 하야. 자, n이 2, 4, 8, 16 이렇게 가는 수야. 그래서 n이 네모일 때를 먼저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n이 k일 때 성립한다. 성립 가정을 하면 나는 n이 네모일 때를 증명하면 되는 거야. 맞죠? 이거 난이도 진짜 거짓말하고 하루 나와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수는 뭘까요? 선생님 아까 그랬죠? 가장 먼저 나오는 수. 누구야? 2죠. 네, 2야. 맞아요? 그리고 보기에 여기에 k 플러스 1이 있거든요? 맞을까? 자, k라는 수가 여기 어딘가에 나왔어. 어딘가에 나왔어. 맞죠? 중간에? 그럼 k 다음엔 뭐가 나와야 돼? k 다음엔 뭐가 나와야 될까? k 플러스 1? 2k? 2씩 곱해가니까 k 다음에 2k가 나와야겠죠? 네, 여기 2k야. 근데 이거 k 플러스 1로 다 쓰는 거죠, 이제. 왜? 책에서 맨날 k랑 k 플러스 1, k 플러스 1 맨날 이랬어. 얘들이, 대부분 학생들이 처음 수는 이제 실수 안 해. 처음 수는 이제 눈에 보이거든, 너무. 맨날. 그러니까 처음 수는 실수를 안 해. 근데 얘는 실수 되게 많이 해. 이게 문제가 나와요. 이거 정답률이 저거에 대한 개념을 이 책대로만 외우잖아? 정답률 한 30% 돼요. 대부분 다 왜 이런지도 몰라요. 이 K가 왜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문제가 난이도 하야, 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너네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는 K 다음에 어떤 수가 나오는지를 찾아낼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수는 n이 2, 4, 8, 16, 20, 32 이렇게 가는 수기 때문에 K 다음에는 2씩 곱해지는 수들이 나오는 거니까 이 K가 나온다. K 다음에 이 K가 나온다. 라는 거를 체크할 줄 알면 그 다음 수를 찾아서 증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자, 2일 때는 된다고 증명을 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K가 2일 때 4도 된다고 증명이 된 거죠? 그럼 4가 증명이 됐으니까 8도 증명이 된 거죠? 8이 됐으니까 16도 된 거고 16이 됐으니까 32도 된 거고 계속 앞으로 모든 이어지는 모든 수는 다 되는 거네. 그러니까 직접 무한대까지 우리가 증명을 할 수는 없지만 이걸로 인해서 무한대까지 가도 이 원리로 인해서 될 거다라고 증명을 해낸 거죠. 그래서 이게 간접적으로 증명을 해낸 방법이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무한번까지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증명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간접증명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고등학교 때 증명은 이게 답니다. 직접 증명은 뭐 설명할 게 없어서 그냥 직접 식을 써보세요 하면은 그냥 직접 증명이고. 됐죠? 이게 아까 K 플러스 2, K 플러스 1 계속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분명히 두 개가 다른데 여기도 K 플러스 1이 나오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학생들의 머릿속엔 K 다음 K 플러스 1을 증명한다. 이게 거의 고정적으로 박혀있는 사고야. 근데 그 원리가 아니라는 거. K 다음 수라는 거. 됐죠? 다만 자연수기 때문에 자연수는 일씩 커지는 게 자연수니까 K 다음에는 1이 커진 K 플러스 1이 나오는 것 뿐이지 무조건 K 플러스 1, K 플러스 1 이렇게 외우시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귀납법 증명은 너희가 진짜 정석대로 증명하려면 사실 증명 못해요. 정석대로 증명은. 그래서 증명을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학교들마다 특징상 서술형에 증명을 내는 학교도 있고 안 내는 학교도 있고 그런데 자, 문제를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P1이 참이면 P9가 참이야. 자, 문제에서는 알려준 게 이거야. Pn이 참이면 P3n도 참이다. 그럼 문제가 P1이 참이라고 했죠. 야, P1이 참이야? 그럼 P1이 참이면 난 뭐도 알 수 있어? 이걸로 인해서 P3이 참인 것도 알 수 있어요. 맞죠? 그럼 이걸 인해서 또 찾을 수 있는 게 뭐야? P3이 참이니까 P9도 참인 거 알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럼 또 찾을 수 있는 게 P27도 참인 거 알 수 있죠? 네, 이렇게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야. 다음. 그러면 얘 9인 거 참인 거 맞네요. P2가 참이면 P54가 참이냐고? 해봐. P2가 참이라며. 그럼 P6이 참이죠? P6이 참이니까 P12도 참이야. 맞아요? 18이니? 그러네. 그러면 18도 참이니까 P54도 참이네. 반복해서 가니까 이렇게 참이 되네요. 그쵸? 자, 디귿은 P3이 참이면 모든 자연수의 M에다가 3의 M제곱은 참이다? 자, P3이 참이니까 P3 곱하기 3도 참이고요. 3의 제곱이죠, 그러면? 그럼 P3의 제곱이 참이니까 P3의 세제곱도 참이겠네요. 그럼 P3의 세제곱이 참이니까 P3의 4제곱도 참이겠네요. 그러면 계속 3을 곱할 때마다 다 참인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P3의 M제곱은 항상 참이 된다? 된다. 됐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를 알면 그 다음 이어지는 모든 수들의 참거짓을 알아낼 수 있다. 이제부터 증명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증명을 쉽게 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냉정하게 말하면 야매로 증명하는 겁니다. 야매로. 자, 먼저 모든 자연수니까 첫 번째 가장 처음 나오는 수부터 확인을 해야 되죠. n이 몇일 때? 1일 때. n이 1일 때는 좌변은 1의 제곱이죠. 그쵸? 좌변은 1의 제곱. 우변은 이거 1 넣으면 6분의 1, 2, 3. 1이죠? 얘도 1이죠? 그럼 첫째 항 n이 1일 때 성립해 안 해? 성립하죠? 네. n이 1일 때 성립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가정을 먼저 해야 돼요. 가정을 먼저 합니다. 증명법 중에. n이 k일 때 가정을 할 거야.
그럼 n에다 k 넣고 가정해. 1제곱, 2제곱, 3제곱, n제곱, k제곱이 된다. 라고 가정을 했어요. 누가? 얘가. k 플러스 1, 2k 플러스 1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럼 내가 증명해야 되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k 다음수 뭐야? k 플러스 1이죠. 그래서 내가 증명해야 될 거를 먼저 써두세요. n이 k 플러스 1일 때를 증명해보자. 그럼 내가 증명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여기다 k 대신 k 플러스 1을 넣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1의 제곱, 2의 제곱, k제곱, k 플러스 1의 제곱까지 했을 때는 k 플러스 1을 넣으면 6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2k 플러스 3. 그러니까 k 플러스 1일 때 이게 성립하면 되는 거죠. 이게 되면 되는 거죠. k 플러스 1도. 맞아? 그러면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누구로 찾아야 돼? 내가 알고 있는 요 가정으로 찾아야 돼. 이해됐어? 난 얘를 가정했어. 그럼 얘로 이거를 찾아내는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이거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얘를 막 뭐 어떻게 바꾸기에는 식이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얘를 맞춰보려고 했더니 어떻게 하면 돼? 양변에다 뭘 더하면 돼? k 플러스 1을 더하면 제곱을 더하면 되겠네. 맞아요? 그러면 나는 이거 된다라고 한 거니까 이건 되는 거야. 이건 내가 써도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k 플러스 1을 더해, 양변에다가.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하고 여기도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해. 그러면 좌변은 이걸로 됐죠? 그 우변만 정리해보면 되네? 맞지? 우변 정리해볼게요. 6분의 k 플러스 1, 2k 플러스 1에 6k 플러스 1의 제곱, 이거죠? 그쵸? 그럼 분자를 정리를 해봐야겠네요. 그쵸? 분자 정리해볼게요. 그럼 k 플러스 1을 묶어. k 플러스 1을 묶으면 이것만 볼게요. k 플러스 1을 묶으면 k 2k 플러스 1 플러스 6k 플러스 1 이거잖아. 맞지? 그럼 이거 전개해서 인수분해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럼 k 플러스 1 2k 제곱 플러스 k 6k 7k 플러스 6 이렇게 됐죠? 그럼 인수분해가 되나? 2 1 3 2 맞지? 그러면 k 플러스 분자를 정리한 게 k 플러스 1 2k k 플러스 2 2k 플러스 3 같아 달라? 같죠? 내가 가정인 이거에다가 양변에 우리는 등식이기 때문에 같은 수를 더해도 식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같은 수를 더해 봤더니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했다 안 했다? 성립했다. 그쵸? 그래서 얘는 뭐가 증명이 된 거야? n이 k일 때, 그러니까 n이 1일 때는 됩니다. 그러면 2일 때도 된다는 뜻이죠. 2일 때 됩니다. 그럼 3일 때도 된다는 뜻이고 3일 때 됩니다. 4일 때도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앞으로 모든 자연수에서는 다 성립을 한다라는 의미로 증명이 된 거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찾아준다. 이런 식으로. 됐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는 게 사실 원래 모든 증명은 요거를 먼저 써놓고 증명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애초에 이걸 써놓고 증명한다는 게 정상적인 증명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학생이잖아. 이거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을 수학에서 다루는 거는 대학교 가서
내 기억에는 난 대학교 때 수학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항상 시험 보면은 문제는 한 8문제, 7문제, 8문제, 한 9문제 돼. 근데 푸는 시간은 2시간 반. 왜냐면 한 문제 한 문제가 다 증명이거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대학교 수학이고. 항상 말하지만 대학교에서 배웠던 수학은 너희한테 적용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다. 단 하나도 없다. 왜냐면 너네 미분 배워서 아시겠지만 미분을 증명해요, 선생님은 대학교 때. 수학과는. 근데 미분 증명하는 걸 너네한테 어떻게 써먹어? 맞잖아. 응. 적분도 증명해요. 적분도 막 파티션 나눠가지고 증명해요. 그거를 기호로 쓰는데 어떻게 알아? 여기 학생도 모르지. 내가 그래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는 대학교를 다시 선택해서 갈 수 있다. 그러면 난 절대 수학과는 안 갑니다. 왜? 나는 수학과가 도움이 될 줄 알고 갔지만, 정작 수학과를 나왔지만, 너희한테 쓸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더라. 괜히, 선생님이 아직도 기억 남는 거. 방학 때 교수님이 고등미적분학 하는데 뒤에 적분 부분 다 못 해줬다고 방학 때 할 사람 들으라 그래서 아씨 나 적분도 해야 애들한테 좀 나중에 수업할 때 써먹고 하지 이래서 방학 때 겨울방학 때 눈 오고 막 이러는데 진짜 시간 내가면서 찾아갖고 심지어 어떨 때는 가면은 교수님도 돈 받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이놈의 교수님이 틈나면 심심하면은 오늘 못 가. 학교 도착했는데 교수님 못 가. 미안해 얘들아 다음에 하자. 그러면서 적분까지 다 했는데 후회된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냥 계속 이 과정 반복이야. 자, 얘도 마찬가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한대요. 그러면 n이 뭐일 때부터 증명해? n이 1일 때부터 증명합니다. 반복이야, 반복. n이 1일 때부터 증명을 해요. 그럼 1은 여기만 쓰는 거죠. 그쵸? 좌변은 3분의 1입니다. 이게 좌변이야. 그리고 우변은 요거에다 1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2 플러스 1분의 1이 우변이야. 둘이 어때? 같죠? 그럼 n이 1일 때는 성립하는 거 증명된 거야. 끝. 그래서 처음 나오는 숫자 증명하는 건 제일 쉽죠? 그냥 넣어보면 된다는 거. 그러면 이번엔 또 n이 k일 때를 또 가정을 하셔야 돼요. n은 k일 때. 이거는 그냥 고정이야. 그냥 고정 거의 붙여넣기 하듯이 쓴다고 생각하세요. 이거일 때 가정을 하자. 그러면 1 곱하기 3 쭉 해서 2k-1 2k 플러스 1 분의 1은 2k 플러스 1 아니 3분의 k 플러스 1 넣으니까 아니 k지 뭐니 요거는 된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가정 됐죠? 됐죠? 그때 내가 증명해야 되는 게 뭔지 또 써보는 거야. n은 자연수니까 k 다음은 무조건 뭐가 나와? k 플러스 1이 나오겠죠? 자연수니까 그냥 k 플러스 1이라고 하지 마라. 자연수니까 k 플러스 1이 나옵니다. 이교실 이래서 원장님이 여기 나 주고 도망간 건가? k 플러스 1이다. 1일 때 되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야. 그럼 여기다 k 플러스 1을 넣어봐. 1 곱하기 3분의 1 k 플러스 1 넣으면 2k 플러스 1 여기다가 2k 플러스 3 분의 1은 여기다 k 플러스 1 넣으면 2k 플러스 3 분의 k 플러스 1 이게 되는지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 누굴 통해서? 가정한 걸 통해서. 맞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것 같아? 이제 대충 감 오지 않아? 여기다 어떻게 할 것 같아? 이거 더하겠죠? 네, 이거 더하면 돼요. 더해. 그러면 2k 플러스 1분의 1, 2k 플러스 3분의 1을 양변에다가 똑같이 더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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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좌변은 요거랑 맞춰졌죠? 이미? 그쵸?
그 우변만 정리했을 때 얘가 되면 되는 거네. 그래서 이제 우변 정리하는 것만 써주시면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이거 통분하면은 2k 플러스 1, 2k 플러스 3 분의 요거 여기는 k에 2k 플러스 3이 필요하죠? 통분할 때 얘만 곱해주면 되잖아. 그리고 플러스 얘는 통분할 거 없으니까 그냥 1 맞죠? 그러면 봐봐 아씨 이거 뭐 나오다 많이 자꾸 잠깐만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2k 플러스 1 2k 플러스 3 분자 정리하면 2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이거든요. 그러면은 2k 플러스 1 2k 플러스 3 분의 요거 인수분해하면 2k 플러스 1 k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맞죠? 약분이 되네. 그럼 2k 플러스 3분의 k 플러스 1로 식이 정리가 됐죠? 요 모양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아 그래서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구나. 그냥 이 과정 고정이야 이 과정. 그래서 시험에는 미안하지만 이렇게 증명 열심히 해놓고 서술형이 이거 안 나오잖아? 그럼 뭐 나오냐? 너희 모의고사에서 많이 보던 그 빈칸 채우기 있죠. 빈칸 채우기. 근데 빈칸 채우기는 요거랑 푸는 방법이 아예 달라요. 빈칸 채우기는 어떻게 풀어요? 그냥 두 이어진 항의 관계식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냥 누구랑 누구랑 다랑 가랑 누구랑 같다 이렇게 둘 거잖아. 그럼 위에 거 정리해서 가를 찾으면 돼 그냥. 그래서 솔직히 빈칸 채우기는 귀납법 문제라고 하기에는 증명법을 다루는 것보다는 그냥 식의 관계를 찾는 거 이거 정도로만 이해하면 사실 빈칸 채우기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귀납법 자체만 증명을 하려 그러면 그냥 이 과정대로 따라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첫 번째 숫자 증명하고 그리고 만약에 서술형이 나오잖아? 이것만 써도 10점 만약에 10점이면은 한 3점은 줘요. 진짜 거짓말하고 이것만 써도 3점은 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두 번째 K로 바꾼 요걸 쓰면 5점을 줘요. 진짜로. 그리고 거기에 내가 이걸 써놓은 다음에 양변에 이걸 더한 것까지만 써놔도 한 7점 줘요. 이 식을 정리 못하면 3점이 까지는 거야. 식을 정리하면 3점 받는 거고. 이제. 이해됐어요? 그래서 보통 귀납법 서술형에 나오거나 이러면 100점 주는 과정이 보통 이렇게 됩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요거 2점 주고 뭐 이럴 때도 있지만 이거랑 이것만 써도 반은 받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똑같은 걸 또 하는 거야. 자, 이번엔 부등식으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냐? 아니요. 뭐 달라질 게 어딨어. 귀납법은 이렇게 증명한다고 했는데 그럼 모든 귀납법은 다 똑같이 증명해야죠. 그쵸? 자, 첫 번째 n이 뭐일 때 증명해야 되죠? 5죠. 5. 문제에서 5보다 크거나 같은. 그럼 가장 먼저 나오는 n 값은 5잖아요. 그쵸?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좌변 2의 5제곱, 우변 5의 제곱. 얘가 크냐? 맞아? 맞죠? 성립하네. 한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 n이 k일 때 가정하는 거야. 2의 k제곱은 크다. k의 제곱보다. 이거 가정이야.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증명해야 되는 게 뭐? 증명해야 되는 거 n이 자연수니까 k 다음은 무조건 k 플러스 5, 1이 오겠네. 그럼 k 플러스 1을 써봐. k 플러스 1, 2k 플러스 1은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크면 좋겠다. 맞죠? 그럼 나는 이걸 가지고 이걸 만들어야 돼. 그쵸? 그럼 어떻게 해서 만들까? 얘를 바꾸긴 쉽죠? 양변에다 뭘 해? 2를 곱하면 되네. 부등호도 안 바뀌고. 그래서 양변에 곱하기 2를 한다. 됐어요? 그러면 곱하기 2를 해보면 2k 플러스 1은 크다. 2k 제곱보다. 맞죠? 그러면 나는 내가 원하는 거는 얘가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크면 얘는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크다라는 게 결정이 되죠. 그러면 이런 거는 여기까지 쓰면 한 8점 받습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물어보지. 넌 얘가 얘보다 왜 커? 라고 물어보죠. 어떻게 하냐? 둘을 비교하는 거 어떻게 해? 빼는 거 아니야? 뺍니다. 2k제곱에서 k 플러스 1의 제곱을 빼보면 2k제곱을 오늘은 바람도 많이 부는. 드디어 얘 초록색 됐다. 미세먼지가 괜찮아진 건가? 그러고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죠? 그쵸?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니까 그쵸? 얘는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2 그래서 k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죠. 맞아요? 자, 얘는 0보다 큽니다. 갑자기? 왜 0보다 크죠? 항상 k는 5보다 크기 때문에. 봐봐. n이 결국은 k인 거잖아요. n도 5보다 크거나 같으면 k도 결국 5보다 크거나 같은 수밖에 안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5보다 크거나 같은 수를 뭘 대입하더라도 최소값이 누구야? 5를 넣었을 때가 가장 최소죠. 그쵸? 그러면 0보다 크다 작다? 크다. 됐어요? 5보다 큰 최소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여기 옆에 이게 들어있으면 이제 이걸로 나머지 점수를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얘기해. 야, 모르겠어? 그럼 이 두 개 일단 따라 두 개 써놔. 얘보다 컸으면 얘가 얘보다 크면 좋잖아. 그러면 이거 둘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네 둘이 크기 비교를 따로 해봐. 여기서 어떻게 비교할 거야? 빼서. 그쵸? 빼서 비교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된다. 이게 귀납법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귀납법은 너네 밑에 문제 보시면 오히려 빈칸 채우기가 더 많죠? 빈칸 채우기가 더 많은 게 아니라 빈칸 채우기 많이 있네? 예, 이건 진짜 시험 10개 보면 3개 나와. 실제로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원래. 그래서 예전에는 이 빈칸 채우기 문제가 수능의 필수 문제입니다. 문과에서는 이거 무조건 나왔어요. 최고 지점이니까.